네. 오늘은 좀 약간 색다른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바로 이제 짐 로저스의 어떤 예견,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입니다. 짐 로저스는 사실 남북 관계가 화해 모드로 들어서면서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 그리고 조지 소로스에 이어서 3대 투자자로 이름이 알려졌는데, 무엇보다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이제 북한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 관계 화해 모드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예측이, 예를 들면 이제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포함해 가지고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든지, 멕시코의 페소화 폭락도 예측하는 등 어떤 적절한 그런 예측들을 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그런 투자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한이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책에서도 북한이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다. 특히 북한뿐만이 아니고 남한 북한이 이제 통일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최강국이 될 것이고, 또 매력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일본은 좀 저물하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부채가 너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옛날에 뭐 저축을 많이 했었는데 저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출산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부채를 젊은이들이 갚아야 되는데 출산이 낮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 과연 부채를 갚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가장 문제 삼는 것이 바로 이 저출산에 따라서 인구가 부족한데, 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이제 그런 점들이 일본이 침몰하게 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일한국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개방성을 또 얘기를 하는데, 또 좋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북한 같은 경우 빚이 없다. 왜냐하면 거꾸로 역설인데, 구워주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빚이 없어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더 어, 일단 개방만 하면 고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쉬운 것은 자기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런 과정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자기 실제적인 경험에 맞춰 가지고 하는 책이 바로 이런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자기 경험담이 있는데, 이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르게 투자하면 돈이 멋대로 돈을 낳는다, 라는 이제 대목이 있는데요. 이 딸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아이들에게 돼지 저금통을 선물했다. 그것도 통화에 따라 저금할 수 있게 미국 달러용, 싱가포르 달러용으로 나누어서 여러 개를 사주었다. 그 아이들을 통화 투자가로 만들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 자기가 사는 나라의 돈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돈도 저금해야 한다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고 싶었다. 투자란 자기 돈을 쓰는 것이다. 전부 쓰고 싶으면 써도 되지만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저금을 해보면 설령 작은 이자라도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나는 13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쉬지 않고 일했다. 그리고 받은 돈은 은행에 저금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엘라베마주의 작은 마을이라서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은행에 저금하면 이자가 붙었다. 이것이 내가 어린 시절 경험한 저축에 관한 원체험이다. 나는 내 딸들에게 일해서 돈을 모으고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다. 근로와 저금으로 소득을 얻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10대 시절에 배워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또한 투자를 배우면 돈으로 돈을 낳을 수 있다. 일하지 않을 때에도 돈은 당신을 위해 거기에 앉아서 일을 해준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공원에서 놀건 야구를 보러 가건 돈은 쉬지 않고 일을 한다. 투자를 하면 이렇게 여러분의 돈은 계속 일하게 된다. 그래서 제대로만 투자하면 최종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지만 공부와 연구, 리서치를 착실히 하면 가능하다.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아이들도 여러분에게 만족하고 손주도 여러분에게 만족한다. 나아가 국가도 당신에게 만족한다. 머리를 써서 바르게 투자하면 돈이 자동적으로 돈을 낳는다. 이것이 투자의 즐거움이다. 아,
투자의 또 다른 재미는 주식 투자의 경우 늘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게 된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매분, 매시간 변화한다. 퍼즐 조각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다.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고 간단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나에게는 흥분되는 일이다. 전 세계 사는 사람들과 늘 지혜를 겨루는 일이니까. 어린 시절에는 월가와 투자에 대해 전혀 몰랐다. 하지만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늘 흥미를 갖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월가로 갔다. 내가 좋아하는 일, 즉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월가에 강하게 이끌렸다. 그러고 나서 투자에 빠졌다. 칠레 혁명이 일어나면 동 가격이 오르고 동 가격이 오르면 온갖 것이 영향을 받는다. 말하자면 먼 이국 땅에서 일어난 혁명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남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중국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성공하는 투자가가 되려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늘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투자의 어려움이자 재미다. 이렇게 짐 로저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의 중요함, 그리고 이 저축에서 나아가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경험담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것도 결국 세상 모든 일이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변화 어떤 흐름에 맞게 계속 이렇게 추적하고 조사하고 따라가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에 대한 그런 정보 수치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돈 문제, 뭐 투자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투자와 경제와 맞물려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이 실물적인 어떤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에 대해서 짐 로저스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한국과 북한, 그러니까 통일 한반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기분 좋으면서도 좀 더 우리를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